정신분열증에 대한 가장 초기의 정신분석적 이론은 1908년 칼 아브라함에 의해 첫 번째 국제정신분석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임상정신과 의사이자 부브 홈 플라이에서 로일러의 전 직원이었던 아브라함 박사는 프로이트와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준비했고, 이후 프로이트는 이 논문을 정신증적 질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의 근거로 삼았다. 아브라함에 따르면 현저한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심한 질병의 가장 후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적 삶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다. 질병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공통 요소는 성적 전이 또는 대상 사랑에 대한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자신의 리비도를 전이시킬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적이 없다. 오늘날 이 문제를 리비도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초기 자아 상태들의 일부인 마음의 대상들, 무엇이 자기 대상이라 부르는 그 마음의 대상들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이 처음 정신분열증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프로이드와 협의를 통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논문은 프로이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관한 프로이드의 태도는 이 아브라함의 논문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강조한 부분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증상이 심한 분도 있고 가벼운 분도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점은 성적 전이 또는 대상 사랑에 대한 능력이 파괴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어서 하는 얘기는 in fact, these people never had a proper capacity for transferring their libido to the outside world. 그래서 처음 얘기는 성적 전이나 대상 사랑의 능력이 파괴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사실은 이러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두 가지 얘기는 서로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어쩌면은 파괴되었다고 볼 것인가, 처음부터 획득하지 못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스파틴스는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을. 두 가지 입장이 여기서 나왔는데, 오늘날에는 이 문제는 리비도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건 관계적 차원에서 요즘은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초기 자아 상태들의 일부인 마음의 대상들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의 대상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건 내적 대상을 얘기할까요? 외적 대상을 얘기할까요? 내적 대상, 내적 대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이라고 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원문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적 대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대상을 나는 비중을 둬서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사랑 대상은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밖에 있는 대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인식론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임상적인 얘기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objects in their mind라고 명료하게 쓰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내적 대상이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마음의 대상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외적 대상인지 내적 대상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브젝트라고 할 때 내적 대상을 아브젝트라고 하기도 하고 외적 대상을 아브젝트라고도 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 내적 대상인지 외적 대상인지 문맥을 보지 않고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내적 대상을 외부에 투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외적 대상을 내적으로 인트로젝트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트로젝트, 투사, 내사라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어떤 순환 논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대상이다, 외적 대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글을 쓰시는 분도 별로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쓰는데 나중에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있다고 할 때 내적 대상에게 애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 이게 히스토리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런 쪽에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내적 대상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애착이 나면 그쪽에 좋은 대상과 애착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애착 대상과 사실은 버리고 싶은 대상이 함께 숨겨져 있는데 이게 다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들에게 애착이 돼 있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다른 쪽에서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판타지 세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판타지 속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판타지라고 할 때 영국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PH 판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F 판타지가 아니라 PH 판타지는 무의식적 환상을 얘기해요. 무의식적 환상의 세계 속에 있는데 무의식적인 환상이라고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얘기할 때 그 무의식적인 환상 판타지라는 말은 거의 띵킹에 가까워요. 사고예요.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그 사고는 정서를 담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이 판타지가 그 사고인데 이 사고와 이모션이 합쳐 있는 이 어떤 느낌과 어떤 아이디어, 관념과 정서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거, 이걸 판타시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서 이 판타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고 이모션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혼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환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는 이 무의식적인 판타시, 언컨셔스 판타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적 세계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현실과의 교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 무의식의 판타지 속에서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 온갖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외부 대상과의 교류가 어렵다는 얘기죠. 외부 대상과의 교류가 일어날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쪽이 되겠죠. 그럼 그 내적 대상이 이게 통합된 대상이 아니고 분열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에게 있는 all good object를 투사하는 경우에 이상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고 싶어 하죠. bad object를 투사하는 경우는 편집증적 상태에 가는 거죠. 패러노이드 상태에 가는 거죠. 자기의 내적 대상 중에 자기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어떤 대상을 외부에 투사해버리면 그 외부 대상이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편집증적 불안이 여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내적 세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거지. 무의식적인 판타시에 의해서 크게 지배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현실 대상이 주는 영향력보다 내적 대상이 가지는 영향력이 훨씬 클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분들이 리얼리티 테스팅 능력이라고 할까요? 현실 검증 능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딜루전하는 상태에 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환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자기의 내부 세계가 외부로 투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투사돼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이성적인 해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찰이나 해석을 이분들에게 주어도 이분들이 그 결과로 자기 증상의 호전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분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가 프로이드가 절망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손들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 자체를 리비도 이론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리비도 이론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견해를 필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